자, 인물로 세상 읽기입니다. 앞으로 4시간 동안 볼 텐데 그 첫 시간입니다. 자, 관포지규입니다. 관자는 대롱관자, 포자는 절인고기 포, 지자는 어주사지자, 교자는 사길교자입니다. 자, 관은 관중이란 사람 이름을 줄인 것이고 포는 포수가란 사람의 이름 줄인 것으로서 해석하면은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입니다. 의미는 친한 친구 사이 매우 다정하고 허물없는 교제를 이룬다.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관중과 포수가는 같은 마을에 살던 절친이었습니다. 자, 제나라 사람인데 제나라는 당시 희공이란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희공에게는 자식이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들인데 제아였고 나중에 희공의 뒤를 이을 태자였습니다. 둘째는 딸로서 문강이었었고 셋째는 아들로서 규, 넷째는 아들로서 소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중과 포수가는 벼슬에 나가서 관중은 규란 왕자를 모시게 됐고 포수는 소백이란 왕자를 모시게 됩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할 것 같은 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첫째 아들인 제아와 둘째인 딸 문강이 남매지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아에게는 아들 팽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공의 조카인 사촌의 무지가 있었는데 희공은 자기 자식과 똑같이 무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차서 딸인 문강은 노나라의 통치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인 희공이 죽자 그 태자였던 첫째 아들인 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양공입니다. 제나라 양공. 자, 제나라 양공 4년에 노나라로 시집갔던 문강이 15년 만에 자기 남편과 함께 제나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옛날 버릇이 재발해 가지고서 양공과 그 다음에 문강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문강의 남편인 노나라 통치자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빠인 양공이 자기의 아들이자 태자인 팽생에게 자기 매제를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팽생은 자기 매제와 술 한잔 먹고서 친한 척하면서 매제를 껴안고서 힘껏 힘을 줘서 매제의 늑골을 부러뜨려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양공은 문강의 남편을 노나라로 보내면서 갑자기 이유 없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나라 사람들이 시체를 봤을 때 뼈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되고 제나라에 문제를 삼게 됩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양공은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아들인 팽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서 팽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양공의 동생인 규와 소백은 자기 아들도 죽일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서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한 나라로 갔다가 둘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자 하고서 규는 관중과 소울의 보필을 받아서 노나라로 망명하고 소백은 포숙의 보필을 받아서 거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나라의 통치자인 양공은 포악한 정치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촌인 무지였습니다. 양공의 아버지 희공은 사촌을 무지무지 아꼈었는데 양공이 통치자가 되고 나서 양공은 사촌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양공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촌 무지는 군대를 동원해서 양공을 죽이게 됩니다. 양공을 죽이고서
양공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양공을 죽인 무지가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무지는 이름대로 무지한 자여서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통치하니까 제나라의 충신에 의해서 무지는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제나라 충신들은 원래 정통성을 가진 왕자 규와 소백 중에서 한 사람을 모셔다가 제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삼고자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규와 소백은 서로 빨리 가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고자 합니다. 거의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한편은 규와 소울과 관중과 노나라, 한편은 소백과 포숙과 거나라입니다. 노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보호했던 규가 제나라 왕 통치자가 되면 자기 나라에 유리할 것이고, 거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소백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자, 밑에 지도 좀 한번 봐봐요. 제나라 수도는 오른쪽에는 임치입니다. 임치. 밑에 거나라가 있고 노나라가 있죠. 임치에서 거리는 어디가 가깝습니까? 거나라가 가깝습니다. 똑같은 상태로 달려가면은 거나라에 있는 소백이 제나라 임치로 먼저 갈 것 같으니까 노나라에 있던 관중이 자기가 모시던 규를 최고 통치자를 삼고자 해서 관중이 먼저 말을 타고 달려가서 거나라에서 임치를 가고 있던 소백을 활로 쏩니다. 활로 쏘아서 명중시켜서 소백을 죽이고서 다시 노나라로 와서 규를 모시고 느긋하게 제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거나라에 있던 소백이 제나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 타고 달려가서 소백을 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관중의 활을 쏴서. 자, 소백은 그 관중의 활을 맞고서 죽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느긋하게 자기가 모시던 왕자 규를 모시고 제나라 국경까지 갔지만은 국경에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소백이 이미 제나라 수도 임치로 가서 최고 통치자가 되어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중이 화살을 쏘았을 때 소백의 혀귀에 맞았는데, 소백은 관중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죽은 척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중이 느긋하게 왕자 규를 모시고 오는 동안에 제나라로 빨리 가서 제나라의 권력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자, 국경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던 왕자 규와 소울과 관중은 다시 노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밑에 표를 봐요. 노나라에 있던 왕자 규와 소울과 관중은 패배했고, 거나라에 있던 왕자 소백과 포숙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나라가 힘이 세기 때문에 제나라는 노나라에게 왕자 규를 살해하라고 명합니다. 노나라는 어쩔 수 없이 왕자 규를 살해합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은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죽으면은 밑에 부하들은 스스로 자살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울은 자살합니다. 관중도 자살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노나라에 잡혀가지고 제나라로 압송을 당합니다. 자, 왕자 소백은 거의 잘못 썼네요. 제나라의 군주가 됩니다. 제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고, 포숙은 1등 공신이 됩니다. 자, 위에 그림을 봐요. 두 번째 거. 저 위에 앉아있는 통치자는 소백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제나라 환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1등 공신인 포숙, 묶여있는 사람은 관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환궁이라면은, 통치자라면은 자기를 활로 쏘았던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이겠지요. 자, 사형 집행하려고 사형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기 전에 제나라 환공은
1등 공신인 포수가에게 묻습니다. 경의 친구인 관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때 포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폐하께서 제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죽이십시오. 저 포수가는 폐하를 잘 보필하여 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폐하께서 제 나라만이 아닌 천하를 잘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제상으로 쓰십시오. 관중은 천하를 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제상자리가 보장됐는데 포수가는 자기 친구인 관중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환궁이 소백이었다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공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관중을 용서하여 제상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포수가는 친구인 관중의 아래로 들어가서 낮은 벼슬을 합니다. 제나라 통치자인 환공과 관중이 힘을 합쳐 제나라는 당시의 세계의 리더가 됩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100년 전인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서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관자란 책입니다. 이것은 2600년 전 당시 관중이 통치했던 내용을 적은 책입니다. 260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세계 리더들이 가장 애독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리더가 된다면 꼭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관중은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자기 친구 포수가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젊어서 장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절친과 함께 장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0원씩 얻어서 20,000원을 가지고 꽃집에 가서 꽃을 사다가 꽃다발을 만들어서 졸업식장에 가서 팔아서 100,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0,000원씩 나눠 가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중은 꽃을 팔다가 친구인 포수가 몰래 일부 돈을 삥땅 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포수가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포수가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 모르게 친구가 몰래 빼돌린 걸 알게 됩니다. 그때 포수가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잘했다. 너는 나보다 집이 힘드니까 내가 당연히 더 많이 가져야 돼. 잘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관중이 포숙을 위한다고 이랬다가 잘못해서 포숙을 어렵게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포숙은 관중에게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관중을 위로해 줍니다. 당시는 전쟁이 일상화됐던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비겁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갔다가 탈영하는 겁니다. 근데 관중은 전쟁에 나갔다가 도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관중을 비겁하다고 했을 때 포수가마는 관중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너에게는 홀어머니가 있으니까 너는 홀어머니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 다음에도 전쟁에 나가면은 기회가 있으면 돌아와서 어머니 모시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친구를 격려해 줍니다. 아까 봤던 얘기입니다. 왕자 규가 살해되자 당시 풍습은 윗사람이 죽으면은 아랫사람은 따라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홀은 자결합니다. 그런데 관중은 비겁하게 살아남아서 제나라로 압송됩니다. 모든 사람이 관중을 비겁하게 되었을 때 포숙은 잘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 명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잘했다. 라고 관중을 칭찬해 줍니다. 자, 그래서 관중이 마지막에 한 문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같이 봅시다. 밑에 생하자는 부모나 지하자는 포숙이하라. 생아자입니다. 나를 낳아준 자 사람은 부모나
부모님이지만은 지하자는 나를 알아주는 자는 포수기다.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것은 포수기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관포지교입니다.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아름다운 우정의 대명사로 쓰이게 됩니다.